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우 임진흥입니다. KBS 제48기 전속성우 여자 1차 시험 문제 저랑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분석해보고 느낌을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1차 시험 문제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독백 대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분위기의 나레이션, 이 두 문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연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조금 취한 듯한 느낌으로 이제 아저씨한테 말을 하는데 상황 설명을 앞부분에 제시해 놨습니다. 행복 전도사로 TV를 누비던 주인공이 명성의 허망함을 충격적으로 겪고 어촌 한 구석에 식당을 차리고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지내다가 그의 식당에 단골 방문객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명성의 최정점에 있다가 자, 급전직하 굴러떨어진 한 사람의 좌절 속에 그 사람한테 왠지 모르게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골 고객이 와서 떠나기 전날 밤 대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느낌으로 와닿으실 텐데요. 이게 참 잘못 표현하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는 연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막 뭐 빠르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라 이런 말은 안 드리겠지만 전 한번 이런 조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는 드링킹입니다. 술입니다. 이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술. 술은 어떤 건가요? 술을 먹으면 감정이 릴렉스 되죠. 혹은 솔직해지죠. 혹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묘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현실에서 잠깐 동안 벗어날 수 있는 일탈의 촉매제로서 이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같이 왔었죠. 자, 여기서 이분은 이 여자분들 조금 취한 듯한 조금 취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술을 취하면서 마음이 릴렉스 된 상태겠죠. 그건 곧 뭐예요?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그냥 어떤 신세 한탄 하듯이 상당히 늘어지는 듯한 느낌으로만 가주시면 조금은 좀 쉽지 않은 연기, 조금 밋밋한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고주망태가 돼서 막 취하고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조금 못하는 술이라도 한 3잔, 2잔 혹은 얼마간의 술을 마시면 어떻겠어요? 뭔가 마음이 릴렉스되고 말이 조금은 솔직하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술이 잠깐 오르면서 볼이 발그스름해지고 그렇다면 의외로 술 기운을 빌려서 조금 제재거리면서 제잘제잘거리면서 조금은 귀엽게 조금은 장난스럽게 말이 해프게 전달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술 취한 연기를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볼 때 유심히 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발음 부정확하게 뭐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취중 진담 술 기운 속에 정말 진실이 나오고 마음이 열려지고 릴렉스 되면서 섬세한 감정이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는 연기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여자 남자한테 뭔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왔던 거겠죠.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술 기운을 빌려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술 기운을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이 조금 해퍼질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배 탔어요? 누가 그러대요? 망망대해 어느 어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본 것 같은 기분이 더 많이 든다고. 남자는 대꾸가 없죠. 전혀 아닌 말은 아닌가 보네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제잘제잘 되듯이 시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저씨, 조금도 궁금했던 적 없어요? 아니, 뭐 하는 여자길래 날이면 날마다 취해와 잔다고 테이블 빌려가는지. 자, 여기에서 약간의 새침함.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와도 도대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약간의 자존심, 약간의 새침함. 요걸 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사람 아니거든요. 뭐 아주 멀리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마지막이에요. 날이 밝으면 떠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사과 겸. 자,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듯 아니면 솔직하게 그동안 느꼈던 감상을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해는 말아요. 신세한탄 그런 거 아니니까. 실은 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취한 척 한 거지. 술은 옷에 발랐고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나게가 아니고 싶었나 보죠. 자, 여자는 여태까지 계속 찾아와서 뭔가 깽판 아닌 깽판을 부렸지만 술 취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술 취한 척한 것 뿐이죠. 왜 그런 실없는 짓을 했을까요? 관심 있어서 그랬나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조금 좀 일탈하고 싶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이런 조금만 좀 더 여유 있게 여백을 느끼면서 연기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갈 거예요. 내가 나인 곳으로.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문득 지겨워 떠난 나름의 여행이었고 이젠 기운을 좀 차렸어요. 자, 개슴츠리한 뭔가 술 기운을 빌려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서려 있습니다. 아저씨, 맞아요. 솔직히 나 조금 힘들었고 일탈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일탈할래요. 이제는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회귀한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인 아저씨를, 상대를 짠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눈망울을 한번 좀. 술 기운으로서부터 쭉 오다가 약간의 투정도 부리다가 내 자신 뭔가 일탈하고 혹은 회귀하는 그런 솔직한 감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저씨를 한번 빤히 그리고 짠하게 보는 눈빛. 무슨 감정일까요? 갈게요. 근데 아저씨도 부디 도망쳐 있는 건 아니길 바랄게요. 그럼에도 만약 그렇다면 너무 오래 도망자가 되진 말아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나도 결국 나니까. 그런 나를 내가 치근히 여기지 않고 밀쳐두면 너무 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만 방황해요. 짠하게 보는 마음, 바로 연민의 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치근히 느껴지는 마음. 자, 너무 오래 도망자가 되지 말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나도 결국 나니까 그런 나를 내가 치근히 여기지 않고 밀쳐두면 너무 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기운 내고 그만 도망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저씨한테 해주는 말일 수도 있고 곧 본인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도 방황했죠.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를 보면서 뭔가 동병상련과 묘한 동질감 같은 거, 혹은 연민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제 언제까지 방황할 수는 없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 아저씨한테 마음으로 따뜻한 진심을 전하는 거겠죠. 측은히 여기지 말고 밀쳐두면 너무 가엾잖아요. 아저씨 본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아저씨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걸 조금만 좀 더 느끼면서 연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애써 밝게 다시 한번 이제 호흡을 정리해 주고 감정을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나 진짜 가요 하면서 나가겠죠. 애써 밝게 마음속에는 아저씨에 대한 어떤 착잡함이랄까 연민이랄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길은 아저씨가 걸어가야지 내가 어떻게 끌어잡고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거를 앞부분부터 묘한 그 아저씨와 본인의 어떤 일체감,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로 회귀하는 이 화자의 감정을 조금 술기운을 빌려서 조금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조언 드리자면 너무 신세 타령하듯이 너무 착 가라앉은 느낌으로 음울하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기운을 비린다면 조금 수다스러워질 수도 있고 장난스러워질 수도 있고 얼굴이 조금 볼그랗게 홍조가 띌 수도 있고 웃음 띤 얼굴로 웃음이 조금 해퍼질 수도 있고 이러한 거를 그냥 아주 살짝 술 취한 느낌 속에 해주신다면 뭔가 고혹적이면서도 아주 느낌 있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게만 생각지 마시고요. 한번 좀 술기운을 빌려서 말한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 즐겁게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내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이국적인 풍광, 포르투갈의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기행 형식의 어떤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인칭, 여행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또 본인의 마을에 대한 느낌, 정감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대지와 땅, 흙에 두 발을 내디딘 거. 즉 토양과 하나가 된다는 건 그 땅의 기운을 온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자연과 하나가 되어 동화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신뢰감 있으면서도 잔잔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나레이션 해주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그 마을은 아지냐가라고 불린다. 포르투갈의 여명기 이래 늘 그곳에 있다. 포르투갈이 13세기에 주권을 양도받았으나 포르투갈이 13세기에 주권을 양도받았으니 유서가 깊은 마을이다. 하지만 찬란한 이력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마을 옆을 지나는 강만 그대로다. 그 강은 수없이 둑을 넘어 범람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강줄기의 방향이 달라진 적은 없다. 어떤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아지냐가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그 옆에 흐르는 강줄기까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여행 다큐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마을의 그 강의 연원 같은 걸 차분하고 잔잔하게 서술해주는 어떤 수필 형식의 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아이는 이미 이 마을에 넝쿨손을 내밀고 뿌리를 내렸다. 그때 나는 어린 씨앗 같은 존재였지만 작고 떨리는 두 발로 마을의 진흙 땅에 발을 내디딜 시간을 누렸다.
그렇게 이 땅의 고유한 특성, 거대한 공기의 대양이 빚어내는 풍경, 때론 말라붙고 때론 젖어있는 진흙을 아무도 지울 수 없게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이와 나는 어떻게 보면 동격, 동화된 작가, 화자 자체가 이 마을의 땅에 두 발을 디디면서 자연 속에 동화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굉장히 여행 다큐 같은 느낌도 있지만 1인칭으로서 그 마을의 유서 깊은 그 마을의 풍경과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대지의 기운을 오롯이 흠뻑 본인이 맛받는 1인칭 생생한 나레이션, 수필 나레이션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담담하고 지적으로 교양도 전해주면서 그 마을에 얽힌 정감을 편안한 목소리로 표현해 주시면 훌륭한 내레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자분들 내용도 만만치 않고 양도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지루하게 늘어지기보다는 이 온전히 몰입하신다면 정말 생생한 연기 그리고 그 마을에 직접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내레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멋진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